재활 프로그램 같은 거를 돌려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심각한 그러네요. 어떤 심장병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됩니까? 자, 심장 재활의 대상 환자는 아주 미약한 심장병부터 굉장히 심한 심장병을 다 포함이 됩니다. 아, 심장병이 있다면 무조건?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심장 재활 관련하는 것들은 다 건강보험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딱 12주까지만 보험이 돼요. 아, 12주까지.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죠. 이것도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를요. 2017년 12월 달 엄청 싸웠어요. 주 선생님이? 네. 누구랑 싸운 거예요? 저기 네. 높으신 분들이랑. 저 이건 매우 정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스텐트랑 이 심장 재활 하잖아요. 그러면 스텐트랑 심장 재활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두 분에게 질문. 어느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으세요? 스텐트가 더 좋을 것 좋겠지. 같죠? 근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좀 배운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텐트를 넣어서 얻을 수 있는 생존율 증가보다가 심장 재활로 얻을 수 있는 생존율 증가가 훨씬 더 높아요. 그 스텐트를 안 넣고 심장 재활 하는 거죠. 재활만 할 해도 수도 돼요. 있어요? 네, 네. 진짜? 예를 들면 심근경색 같이 완전히 꽉 막혔잖아요. 이러면 뚫어야 되지만 협심증들 있죠. 협심증은 실제로 그런 연구도 있어요. 한 80% 좁아져 있어요. 네. 운동을 시키고 심장 재활만 시켰어요. 그리고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리고 니 살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앞쪽이 더 오래 살아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심근경색 같은 거를 우리가 급성 반동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스텐트를 넣는 목적이 살리기 위해서 넣는 그쵸.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체 스텐트 환자 중 20-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 환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텐트를 지금 당장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혹시 그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당뇨 환자 같으면 사실 맨날 현미밥만 먹고 네. 설탕 안 먹고 고기도 줄이고 매일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생활 습관을 열심히 교정을 하면 약 안 먹어도 되죠. 어우,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예요. 네. 그 스텐트 안 넣고 심장 재활만 한다는 것도 맨날 현미밥만 먹는 것처럼 괴롭고 막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거면 환자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을 당연히 만든 게 심장 재활이고요. 보통 헬스장 가시죠, 헬스장. 안 가죠. 숨만 쉬시는구나. 가보기는 했어. 아, 심장 대활이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구경은 해봤어. 40대 중후반 50대 넘어가시면 사실 언제 갑자기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재활을 하셔야 되는데 1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면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근데 1시간 하는 동안에 대신 어떤 종목을 어떤 강도로 어떤 거를 조심하면서 하라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막 러닝 뛰면 재미없잖아요. 이러니까 그룹 엑서사이즈라 그래가지고 3명, 4명이 서로 얼굴 보게 하면서요. 댄싱 같은 것도 하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애플 핏이라 그래가지고 접속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 접속을 해서 몇 분 동안 본인들이 하는 프로그램 다 따라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워치를 끼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맥박, 그다음에 각 산소 포화도 데이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 사람한테 나중에 만약에 워닝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피드백을 해줘요. 너는 이 운동을 따라했더니만 나중에 심장병 생길 수 있고 부정맥이 생기더라. 너 빨리 병원 가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재활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원시적인 개념이긴 한데 조금 확장을 하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가지고 하는 원격 관리 프로그램까지 되고요. 심장 재활은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사람보다가 훨씬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재발 잘하니까 재발 안 하게 도와준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운동 처방을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뭘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처음에 심장 재활이 태동이 된 게 운동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거였어요. 근데 운동만 시키다 보니까 왜 우리 흔히 하는 근육돼지 근대가 되는구나. 운동 1시간 하고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막 고기 먹고 술 먹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운동이 가운데 중에 하나이고요. 운동에다가 음식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체중, 스트레스, 흡연, 심리. 그러니까 총 9개 정도의 우리가 영어로 컴프리헨시브로 해서 포괄적인 일인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검사하는 것도 있을 예를 들면 것이고 설문지를 하죠. 설문지. 예를 들면 심장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이런 것에 대한 설문지를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죠. 운동 부하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심장병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설문지에서 음식 먹는 거 쭉 적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보는 거죠. 심장내과에서는 이 사람의 심장 상태가 어떠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운동을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거고요. 심리 검사를 했는데 심장병 때 우울해, 불안해.
그러면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 전문가가 커버하는 거고요. 음식은 영양사가 커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심장제압 프로그램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러 명의 의사나 다른 전문가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만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12주까지 건강보험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12주 안에는 운동을 병원에 와서 하시는 것을 다 나라에서 보험급여를 해준다는 아, 거죠. 병원에 와서 하면. 병원에서 운동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헬스장 가면 그냥 뛰잖아요. 네. 내가 부정맥 있어. 근데 막 운동하다가 이게 괜찮나? 음. 그리고 하다가 숨이 차요. 내가 심장이 괜찮은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병원에서 심장 재활을 하면 일단 뭐 붙이고 뛰겠군요.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고 산소 포화도를 가지고 커다란 TV에서 그 모니터링을 보면서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잠깐만 맥박수가 평상시에 몇 회 정도 나오세요? 저 한 60, 65 정도. 네네. 촬영 중이니까 조금 더 빨리 뛰겠죠 아무래도. 보통 저희가 2배 이상은 운동 강도를 올리지 말아요. 손을 잡히니까 약간 설렌다. 그래서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네. 저는 여성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설정을 할 때 제일 객관적인 지표가 맥박수입니다. 맥박. 그래서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뛰어보시면 보통 본인 맥박수의 2배 뛰면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심장 환자들이 이렇게 운동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기 때문에 보통 30에서 40번. 아. 그러니까 평소 맥박수가 한 70페달이면 운동을 할 때 100번에서 110회 정도까지만 쭉 올린 다음에 쭉 유지를 하라고 하죠. 유지. 그런 거를 이제 12주 동안 맞추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맥박수 올렸더니만 괜찮아요? 혈압도 괜찮고 맥박도 괜찮고 하니까. 그러면 이 12주라는 의미는 12주까지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보내겠다 이런 네. 의미네요. 네. 실제로 12주 동안 매일 올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현재 급여 조건은 일주일에 3번요. 총 36번은 보험이 되죠. 우와. 병원에 일주일에 3번을 갈 수 있다고. 네, 올 수 있는 이걸 거죠. 하러? 네네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죠. 우리가 보통 헬스장을 가서 PT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네. 그럴 때 들어가는 돈보다가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 36번 가면은 일단 운동은 기본적으로 좀 하고 어우, 그렇죠. 중간중간에 무슨 영양 상담이든 뭐 네, 심리 상담 이런 것도 좀 네, 받고 잔소리도 좀 듣고 중간중간에 이제 안 가는 날도 많죠. 있으니까 많죠. 한 뭐 열대 번 갔는데 네, 네. 12주가 지났어. 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못 거야. 받는 거죠. 아, 그럼 열심히 12주 동안 다녀야 되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저기 말씀드렸지만 36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오는 사람이랑 10번 오는 사람이랑 20번 오는 사람 많잖아요. 조사를 해봤더니만 많이 올수록 오래 살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 병원에 와서 갱생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들일수록 똑같은 심장병인데 잘 산다 이거죠. 근데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의식이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데 자기 돈 내고 비싼 헬스클럽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인데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심장 재활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요즘은.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하면 퇴원할 때 무조건 심장 재활 하라고 돼 있거든요. 퇴원할 때 다 처방을 넣어요. 네. 근데 실제로 심장 재활 하러 오는 사람이 1.5%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왜 안 하실까요? 저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해서 1.5%밖에 안 돼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급여도 되죠. 네. 그리고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심장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별로 권유를 안 하는 거죠. 스텐트 하고 난 다음에 환자들한테 운동 어떻게 하래 저런 프로그램 있다고 소개도 안 하시거든요. 근데 퇴원한테 처방이 나 있어. 이게 가면서 뭐예요? 안 가겠죠. 아 맞네.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여기 나온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맨날 매번 제가 학회 가서 강의할 때마다 제가 무슨 심장재활 외판원도 아닌데 맨날 그 이야기 하거든요. 심장 재활을 열심히 환자들한테 시킨다고 해서 저분의 보험급이 올라갈 것 같진 그러게요. 않아. 이거 별로 돈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러면 스텐트를 넣거나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나 심장 재활 프로그램 좀 처방해 주세요라고 손들면은 해줄 수 있어요? 각 병원에 요즘 다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라에서 이거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주위에 있는 3차 상급 종합병원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다 보면은 다 있군요. 네. 웬만한 3차는 다 다 있다고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급여 조건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 있는 근데 사람. 재밌는 거는 심장병뿐만 아니라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폐암 환자들 있죠. 폐 수술하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도 호흡 재활이 아니고 심장 재활 급여 대상자가 돼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폐를 자르고 나면 나중에 심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기 과부하가 때문에. 와서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암 수술했는 분들도 심장 재활 가능하고. 그러니까 완전 진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고 안 되고. 네. 약간 이제 중년 이상 돼서 질환이 약간 있으신. 성인병도 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다 네. 대상이 되겠군요. 12주 36회는
평생 한 번일 거 아닙니까? 평생 한 번인데요. 만약에 심장병이 재발하시잖아요. 그럼 또 돼요. 아, 또 돼? 네. 그럼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기뻐할 일은 제도는 아니지만. 잘 되어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오. 심장재활은 처음에 한 번 따고 오면 최소한 본인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한 번만 가시면 운동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어떤 상황을 유의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가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환자들은 저희 병원 환자들은 무조건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심장재활 한번 바른 당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한 지 몇 년 만에 처음 했다는 게 우리가 잘못. 저희가 잘못했네요. 이제라도 한 게 다행이에요. 이정용 선생님한테 심장 재활 아주 훌륭한 얘기 감사합니다. 심장재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네, 꼭 찾아보시고 네, 찾기 힘드시면 절 찾아오셔도 됩니다.